그동안 우리는 차곡차곡 예금하고 적금해서 기회가 되면 집 한 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죠. 특히 서울, 그 중에서도 잠실이나 강남 같은 곳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 공식은 꽤 오랫동안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주변을 봐도 집을 먼저 산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큰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부동산 아니냐고. 오늘 이 영상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공식이 지금도 그대로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집값은 분명 많이 올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생활은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다는 느낌은 정말 느낌뿐일까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 보는 비용도 관리비도 병원비도 다 오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은 늘 바쁜데 여유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소비를 잘못해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한 가지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의 값어치, 다시 말해 화폐의 가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으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잠실에 있는 엘스 아파트 대략 20억 원 정도에 거래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같은 아파트가 약 33억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 대단한 상승입니다. 20억이 33억이 됐으니 13억이 오른 겁니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약 65%나 오른 셈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역시 집은 사야 되는구나. 부동산이 최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것, 바로 환율입니다. 2020년 당시 환율은 한 달러에 약 118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러에 약 1450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돈이라도 그 돈의 값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겁니다. 2020년에 20억 원이 있었을 때 그 돈을 달러로 바꾸면 약 169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억 원을 다시 달러로 바꿔보면 약 228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65%가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약 35% 정도 오른 셈입니다. 집값은 분명 올랐지만 돈의 기준도 같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원화 숫자만 보고 있었고 그 숫자를 재는 자 자체가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같은 2020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엘스 아파트를 사지 않고 그 20억 원을 달러로 바꾼 다음 미국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말입니다. 2020년 초 S&P 500 지수는 대략 320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5600 안팎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75% 정도 오른 셈입니다. 이 수치는 이미 달러 기준 수익률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20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약 169만 달러였습니다. 그 돈이 S&P 500을 따라 75% 올랐다면 약 296만 달러가 됩니다. 이걸 다시 지금 환율로 원화로 바꾸면 대략 4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엘스 아파트를 샀다면 20억이 33억이 됐습니다. S&P 500에 투자했다면 20억이 약 43억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부동산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스 아파트는 분명 좋은 자산이고 실제로도 많이 오른 자산입니다. 다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돈이 어떤 통화 위에 올라가 있었느냐, 그리고 어떤 성장 구조 안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적금에서 부동산 사는 길이 거의 유일한 정답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도, 환율도, 경제의 중심도 예전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달러 자산 이야기는 갑자기 투기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주식을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자산의 일부라도 원화 바깥의 기준에 올려놓을 필요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로 그냥 보유하는 방법도 있고 달러로 미국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ETF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비중을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집이냐 주식이냐를 놓고 싸울 때가 아니라 내 자산이 너무 한쪽 기준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도 조금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샀느냐 못 샀느냐보다 내 자산이 어떤 통화 위에 서 있는지 어떤 흐름 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장 무언가를 바꾸라는 신호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